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을러도 빼 개빼입니다. 처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올려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긴 영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봐주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길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엔 아마 30분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봐주실 분들은 그냥 ASMR처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루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튜브는 저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최후의 수단을 썼다는 건 이전의 다이어트 방법들이 다 실패했다는 것이겠죠. 유튜브가 왜 최후의 수단이냐? 그거는 얼굴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저의 몸이나 일상 등을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라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다 실패하면 해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100만 원짜리 쉐이크 다이어트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 그 쉐이크 다이어트하고 진짜 이따만한 손톱만한 여드름이 두피에서 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아마 영양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간헐적 단식, 간식 안 먹기, 뭐 대체식품 이용해보기 등 식욕 억제제 빼고 나름대로 별의 별짓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식욕 억제제는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눈곱의 반만큼도 없어요. 일단 다이어트 포부니까 제가 살이 찌게 된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초등학생, 중학생 때까지는 비만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른 편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그 고등학교에 매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가게 되면서 먹고 운동을 안 하고의 생활을 반복하며 70대 초반을 찍게 됩니다. 이때는 약간 키가 있었으니까 통뚱이었어요. 그러다 20대 초반, 우리가 그냥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말하잖아요. 습관처럼. 그래서 그 말만 하다가 갑자기 친구와 함께 친구네 동네 헬스장을 다니게 됩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이었는데요. 친구가 안 나가도 저는 나갔어요. 근데 제가 아마 이게 가능했던 건 그때 당시에는 뭐 강박사고라든지 이런 게 심하지 않았었고, 뭐 당시에 백수였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진 않았어서 운동에 몰입할 수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2달, 3달 정도 후에 9kg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마른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한 보통 이 정도였고, 그때 당시에는 62kg까지 뺐고, 그 다음에 67kg를 이제 찍으면서 거의 한 7년 넘게, 한 6, 7년 정도는 계속해서 그 67kg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은 흘러 직장인이 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가뜩이나 집순이인 저는 더 안 움직이게 되었고, 배달음식 시켜먹는 횟수가 늘어나니 운동도 안 하고 약 2년 정도 사이에 그냥 저는 살이 20kg 넘게 훅 쪄 있었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저를 본 분이 어디 아파서 살이 찐 건가?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저는 정말 변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다음 직장을 제가 구했는데, 구하고 보니까 거기도 또 재택근무를 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어땠겠습니까? 이전에 잡힌 생활 습관으로 또 1년을 지냈고 살이 또 10kg 넘게 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나 하루에 99걸음 걷는다? 라고 했을 정도로 안 움직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90대까지 와버렸습니다. 아니, 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대 중반이었는데 또 찐 거예요. 이거를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살찌니까 불편한 점과 다이어트를 결심한 계기. 1번, 허리랑 무릎이 아파요. 이거를 정말 너무 많이 느끼고, 몸무게 60대, 70대까지만 해도 잘 못 느꼈던 허리 통증과 그 무릎 통증이 지금은 너무나도 느껴집니다. 오래 걸으면 특히 더 느껴져요. 그리고 가끔 심장도 아픈 거예요. 제가 살찌기 전에 이게 없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가장 먼저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도를 했던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실패해서 유튜브로 온 거거든요. 다 실패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2번째, 옷핏이 안 살아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저 이 옷도 이렇게 펑퍼짐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금 살이 쪄가지고 네, 조금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원한 건 마동석 팔뚝, 항아리만한 허벅지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옷을 입으면 그렇게 핏이 안 삽니다. 옷, 옷을 입는 맛이 안 나고 안 꾸미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좀 안 꾸미게 되는 게 있어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예요. 살찌신 분들은 뭘 먹고, 안 먹고,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쪄보니까 알겠어요. 안 좋은 습관은 다 흡수하고 좋은 건 귀찮아지니까 다 뱉어버리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도 버스 타고 가고 사오는 것보다는 이제 가서 사오는 것보다는 편하게 배달로 시키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살은 자동으로 찌더군요. 살찌신 분들 중에 배달 음식을 습관성으로 시킨다거나 폭식을 하거나 안 좋은 음식, 밀가루, 빵, 술 이런 위주로 먹거나 하는 경우 살이 대부분 찌시더라고요. 아마 살찌고 몸이 무거워지신 분들 중에 어떠한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인해 집에서 안 움직이거나 특별한 이유, 뭐 약 같은 거를 좀 복용해서 살이 찌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뭔가 안 좋은 습관들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살이 찌신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당연한 소리 했나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기도 하고. 근데 전 이게 너무 사소해서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배달 음식 정말 많이 먹고 폭식도 많이 하고 먹은 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정신적 질환, 이제 말씀드릴 정신적 질환과 별개로 실제로 저는 게으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저의 ADHD와 강박장애는 이 영상에서만 끝낼 거고 뭐 다음은 브이로그 때 뭐 제가 ADHD 뭐 강박장애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안 꺼내려고 해요. 이 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을 너무 자주 언급하게 되면 핑계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가지신 분들에게 좀 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포부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잘 언급을 안 할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습관들을 함께 고쳐나갈 동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거고요. 굳이 유튜브를 했어야 됐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플도 당연히 써봤거든요. 막 사람들이랑 뭐 오픈 카카오톡 방에서 막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일상을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 눈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잘 안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가지고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남겨놔야 그나마 하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가 이제 선택이 탁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정신적 질환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정신과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새는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슬슬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의 ADHD와 강박장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심이 없거나 이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다이어트 포부랑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이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겠죠. 제가 어떻게 ADHD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ADHD라는 질환은 제가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제가 지금 30살이니까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감 시간을 못 지키거나 부주의하게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이런 적이 꽤 많았었어요. 집중력도 안 좋았고요. 항상 머릿속이 멍하고 공상을 자주 했었습니다. 제가 한때 취미란에 공상을 적어 넣은 적이 있을 정도로 네, 누가 취미를 공상으로 적어 넣어요. 근데 저는 네, 공상으로 적어 넣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소아 우울증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거랑 관련해서도 일 수도 있고
그냥 고지못대로면 이해력이 내가 조금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데드라인 못 지키는 건 여전했고 실수는 더 많이 하고 머릿속은 산만하고 항상 자책을 속으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참 실수가 많고 의지박이야 끈기 부족이구나.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강박사고 완벽주의까지 콜라보하니까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뭘 제대로 끝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끝내더라도 엉성해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교회 사람들 중 한 명이 땡땡이 ADHD 아니야? 하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탁 던진 말에 제가 꽂힌 거예요. 어쩌면 나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ADHD인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나의 과거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병원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검사를 했죠. 근데 저는 정신과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병명이 뭐든 아니면 병명이 없든 그렇든 간에 일단은 가보자라는 마인드로 갔습니다. 근데 혹시나 약 처방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실비보험이나 자신이 든 보험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약 처방을 받고 진단명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보험을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점검을 하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가서 1시간 동안 컴퓨터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가 저는 CAT 검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검사 내용은 4가지인가 5가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 얼굴 표정 보고 어떤 감정인지 맞추고 뭐 도형 순서 기억하고 뭐 그런 거였나? 그런 걸 이제 했었어요, 컴퓨터로. 근데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분 만에 다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빨리 나오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표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부주의 점수랑 사회성 안 좋은 쪽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온 거예요. 사회성 검사는 사람들 얼굴 표정 보고 이제 그 감정이 무엇인지 맞추는 건데 저는 나름대로 딱 직관적으로 딱 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표정이지만 이 감정일 수 있어.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진지하게 했는데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그 2가지인가가 이렇게 점수가 맞으면은 ADHD 판정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부주의랑 이제 사회성 안 좋은 거 점수가 유독 높게 나와가지고 그날 이후로 상담과 함께 약을 처방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사회성은 아직도 없는데 그나마 직장 다니고 눈치가 생긴 케이스라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주변에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뼈에 새기듯이 머리에 새기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제 생각엔 옛날보단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단.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ADHD 증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목! ADHD는 어렸을 때를 잘 봐야 한대요. 성인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 하시면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인해 뇌 기능이 떨어진 걸 수도 있다고 해요. 제가 이걸 듣고 왜 어렸을 때를 보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ADHD라는 질환 자체가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고 이걸 태어난 건데 어렸을 때는 증상이 없다. 성인이 되어서 발병이 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겪은 증상들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충동성이 강하고 중독에 약하다. 제가 충동성이 진짜 강해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야 돼요. 비슷한 물품을 찾아서라도 사야 되고, 갑자기 생각나면 뜬금없는 말 잘하고, 과소비가 또 진짜 심합니다. 근데 또 가는 조금만 해가지고, 막 대출 돌려막기까지는 아닌데, 항상 아슬아슬하게 돈을 쓰고, 제가 돈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자동이체 설정해두고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진짜. 네, 그랬고요. 그리고 또 게임 중독이 심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당시에 이제 테일즈 런너랑 메이플 스토리 좋아해가지고 진짜 심할 땐 하루에 8시간, 10시간 넘게 계속하고 밥도 방에서 컴퓨터 책상에서 이렇게 밥 먹고 그리고 게임 진짜 오래 하면 위에 그만하라고 뜨거든요. 이 정도 시간이 경과했다고.
무시하고 계속하고 진짜 나중에 진짜 너무 오래 하면은 진짜 경고 메시지가 찐으로 떠요. 그래도 저는 이제 무시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게임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제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였죠. 네. 근데 지금은 게임의 흥미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인생을 너무 허비한 것 같아서. 게임의 과몰입이나 중독 상태는 아니고 지금은 커피 중독, 자기계발 영상 중독인데 자기계발 영상 중독도 현실 깨닫고는 좀 안 보고 있습니다. 네. 2번. 잠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잠이 많았었어요.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제가 이걸 약을 먹고 확 느꼈는데 약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수월하고 머리도 금방 깨어나는 느낌인 거예요. 약 먹기 전엔 항상 머릿속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뇌가 늦게 깨어난다는 느낌이었고 항상 멍하고 그랬는데 약 먹고는 확실히 잠에서 깨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칙적으로 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규칙적인 생활이 저의 긍정적인 면모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을 잘 때려요. 이거는 정말 제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들 말을 듣고 있다가도 딴 생각하게 되고 어떤 단어를 말하게 되면은 그 단어 꼬리 잡기가 머릿속에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정작 그 사람이 했던 말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상을 되게 자주 했던 거죠. 제가 되게 산만했습니다. 머릿속이. 과잉 행동은 없었는데 주의력 결핍이 좀 심했고 초중고 생활 기록부 보면은 집중력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산만하다, 부산스럽다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전 항상 머릿속에서 페스티벌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ADD, 그러니까 과잉 행동은 없는 주의력 결핍만 있는 ADD였던 거죠. 네 번째, 정리정돈을 잘 못합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안 치운 것 같은 거 아시죠? 저만의 규칙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또 어질러주고 그 정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체계화가 잘 안 돼요. 옛날에 그 투두리스트 같은 거 작성을 하면은 뭐 중요하면서 급한 일, 뭐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일, 막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거를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나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체계화 시키는 거를 잘 못합니다. 다섯 번째, 부주의함. 저는 이게 중독에 약한 거랑 충동성이 강한 것과 같이 제일 이제 ADHD 증상에서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되게 부주의해요. 막 어렸을 때 모르고 친구 손가락을 밟고 친구네 집 콘센트 아작내고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위에 올려져 있는 마늘 다 쏟아서 친구가 뒤지게 혼나고 친구네 집 조명 그 플라밍고 조명이 있었거든요. 뒷걸음질 치다가 와자 깨부수고 커피 쏟고 순댓국밥집에서 공깃밥 쏟고 이게 실수라기에는 너무 많이 영역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많은 이런 실수들을 범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컵이나 핸드폰 같은 거를 이렇게 모서리 있잖아요. 테이블 모서리. 이런 모서리에다 뒀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냐고 하면서 이렇게 밀어줬거든요, 안으로. 근데 저는 의식을 못했던 거죠. 이 정도로 부주의합니다. 지금도 부주의하기는 해요. 근데 많이 고쳐지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은 의식을 해가지고 좀 안쪽으로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의식을 해야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ADHD이신 분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러기보다는 무조건 의식하면서 메모하면서 고쳐나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부분도 약간은 필요해요.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약에 의존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약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의식을 하고 메모를 하고 바꿔나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시간 약속은 잘 지키는 편입니다. 이거 되게 의외죠. 이제 ADHD인 분들 중에 항상 그 10분 혹은 그 이상씩 매번 지각을 하거나 심지어 약속을 잊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약속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생각을 해봤는데 강박이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도덕적으로 조금 그런 거에 좀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박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고, 제가 학생 때도 오히려 1등으로 간 적도 많고, 직장도 지각한 적 두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것도 뭐 갑작스러운 뭐 지하철 사고 이런 걸로지,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한 적은 없어요. 늘 여유 있게 계산을 했거든요. 내가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거고, 어쨌든 나에게 이런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이걸 지각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여유 있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항상 지각을 할까봐. 그러니까 강박 사고가 조금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남한테 피해주는 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다 저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항상 의도한 거는 없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시간 약속이 있어서만큼은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긋난 거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ADHD 의심은 되는데, 나는 시간 약속 잘 지키는데? 하는 분들은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박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박 사고랑 강박 행동이 있는데, 저는 강박 사고가 있었고가 아니죠. 강박 사고가 있고, 작년에 좀 큰일을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긴 뒤로 이 강박 사고가 좀 더 강해졌어요. 강박 사고는 특정한 생각, 그러니까 뭐 죽음, 가족을 해칠 것 같다는 뭐 생각,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떠오르는 걸 말해요. 이제 강박 행동은 뭐 줄 맞추고 각 세우고 이렇게 안 하면 너무 불안하고 막 신경 쓰이는 거, 그리고 보일러 잘 껐나? 집 가서 막 확인해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저는 강박 사고가 강하고 강박 행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죽음에 대한 게 좀 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다 죽는데 왜 사람들은 죽음에 관심이 없지? 라고 늘 생각을 했고, 죽음은 항상 바로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게 잘 작동을 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으련만, 이 생각은 불안이 되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이어진 생각들은 또 다시 이상한 생각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나 제 진로를 이제 향해 나아갈 때 드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 안에 이 음식을 못 먹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너무 억울한데. 이 맛있는 걸 못 먹고 다이어트하는 과정만 있다가 죽는다고? 그리고 또 뭐 진로에 있어서는 내가 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루기도 전에 준비를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오늘을 일단 안심시키자. 좀 특이한 생각이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항상 해요. 이 생각들을 항상 하고 시작하면 되는 건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져서 이러한 생각들이 저를 압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어, 예를 들면 엄마가 집에 늦게 들어오시거나 하시면 사고 난 거 아니야? 납치된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그리고 습관이 하나 생긴 게 이제 엄마가 주무시고 계시면 엄마를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엄마가 숨을 쉬고 있나? 엄마가 잘 자고 있나라고 이렇게 보는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런 강박적 사고가 저 다이어트 할 때도 작동이 되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 말고도 이 음식 오늘까지만 먹을 거야. 내일부터는 끊을 거야. 아예 안 먹을 거야. 이거 먹으면 살 못 빼.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주된 생각은 맛있는 걸 못 먹고 살 빼는 과정만 진행되다가 죽는다고? 결과물도 못 본 채? 이런 생각이 진짜 강해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최근에 같이 상담을 하면서 약물을 같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저의 케이스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피해주기 싫어하는 것들이요. 외적인 것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는 도덕과 규범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회사도 지각한 적이 거의 없고, 오히려 머릿속은 산만한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메모 보고 노력하니까 실적도 인정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그만두면 항상 아쉬운 알바생 직원이었어요. 저 같은 직원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소리도 꽤 많이 들었었고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땡땡이 참 성실해라는 말을 듣고 엥? 내가 성실하다고? 라고 했던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제 일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면 끝맺음이 좀 안 좋고 금방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강박사고가 압도하면서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이제서야 제가 깨달은 게 저는 뭔가 저를 틀에 넣고 감시? 감시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저를 봐줄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주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억지로 잘 짜여진 시스템에 나를 끼워 넣어야 되는구나. 제가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아침 루틴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일정한 시간에 일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니까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계속 실패하다가 나를 도와줄 시스템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단식원이나 다이어트 캠프는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고 맨날 누가 나를 이렇게 감시해주지는 않고 하니까 유튜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가끔 제 브이로그 만들어서 올려주면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저도 만드는 게 재밌는 편이었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얼굴은 못 가더라도 어쨌든 나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까고 시작하면 동지도 만들고 유튜브란 시스템에 나를 노출시키니까 그래도 좀 하지 않을까. 왜냐면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동적이지만 충동적이지 않게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걱정되긴 해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감시도 해주면 목표 몸무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이요. 이게 있어야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갈 기본 뼈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칙만큼은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하다가 잊으면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네. 강박이 또 되진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해보고 나서 좀 해보고 나서 말을 하려고요. 1번, 음식은 배달 음식이라도 그릇에 꼭 차려 먹기. 제가 먹는 게 급해가지고 막 대충 차려 먹고 집에 전기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따뜻하게 해주는 매트. 거기에 막 테이블 안 펴고 막 그냥 허겁지겁 바닥에서 먹을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습관도 제가 고쳐보려고 합니다. 배달 음식이라도 그릇에 담아 먹고 평소에 먹는 집밥 역시 배고프더라도 바닥이 아닌 테이블에서 먹는 습관으로 바꿔볼 겁니다. 배달 음식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음식은 안 가릴 거예요. 진짜 먹고 싶으면 먹을 건데 배달 음식을 온 그대로가 아니라 차려 먹는 것처럼 진짜 식당에 간 것처럼 그릇에 담아 먹으려고 합니다. 2번, 꼭꼭 씹어 먹기. 제가 음식을 진짜 빠르게 먹어서 항상 사람들이 반 먹고 있으면은 저는 다 먹은 상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 고쳐볼 겁니다. 꼭꼭 씹어서 음식 맛을 느끼면서 먹어보려고요. 3번. 음식은 가리지 않되 양에 신경 쓰기. 저는 진짜 가리지 않고 다 먹을 겁니다. 단, 양에 신경을 쓸 거예요. 그리고 4번째. 하루에 한 끼는 단백질 먹기. 조금이라도 뭐 단백질 쉐이크나 뭐 단백질이 든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꼭 하루에 한 번은 먹는 걸로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5번째는 운동은 자유롭게 내 맘대로. 현재 저는 과체중이기 때문에 과하게 운동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 운동도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하면서 열심히 짜면 강박 생겨서 오히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걷기부터 자유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매일 재보도록 할 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지금까지 90kg 온 거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하는 마인드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브이로그에 담겨지는 영상은 월, 화, 수, 목, 금만 담기게 될 거예요. 제가 토, 일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일상을 담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토, 일은 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다이어트 포부 영상이었고요. 저는 같이 할 동지들이 필요해요. 같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저는 포기는 안 해요. 항상 도전은 하는데 실패하거든요. 그래도 포기는 안 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방법이 잘못됐다면 방법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시도하면서 꼭 우리 목표하는 몸무게까지 가봅시다.
목표하는 내 몸까지 가봅시다. 건강한 나 만들기. 아작! 아작! 화이팅!